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로 불렸던 우사인 볼트. 선천적인 이 질환을 알았었는데요.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 보행 시 발끝이 바깥쪽으로 향하는 팔자걸음을 걷는 사람들. 이들에게 남들보다 발병하기 쉬운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척추가 S자, C자형으로 휘는 척추 측만증인데요. 보통 사람은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척추가 일자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간혹가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C자나 S자 모양으로 척추가 휘어지는 것을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과거 척추 질환은 대부분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머니의 모습처럼 노화로 인해 척추가 원래 형태를 잃고 폐하에 생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현대에 들어서 잘못된 자세나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생활로 나이에 상관없이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 됐습니다. 최근 10대 학생에서부터 20, 30대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척추가 옆으로 휘는 척추 측만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데요. 오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는 젊은이들의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척추. 척추가 바로 서야 우리 몸이 바르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척추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 옆에서 봤을 때 완만한 S자 형태인데요.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틀어지고 휘어져 정면에서 봤을 때 S자 형태로 굽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척추의 변형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수영장을 갔었는데 친구들이 너 몸이 왜 그러냐면서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거울을 봤었는데 좀 체형이 틀려져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놀랐어요. 일단 첫 번째는 겉으로 봤을 때 양쪽 어깨가 한쪽 어깨가 내려간다든지 하는 불균형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등 뒤에서 봤을 때 허리가 휘어져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며 그다음에 성장 장애라든지 또 요통, 심장질환, 폐기능 저하, 신장 기능의 저하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휘고 틀어진 척추에서 바르고 곧은 척추로 교정해주는 성승은 원장. 척추 측만증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척추 측만증 진료 인원 중 남성은 35%, 여성은 그의 2배가량 되는 65%를 기록했고요. 연령별 진료 인원을 보면 10대가 44.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들의 척추 근육이 약한 것은 물론 자세가 바르지 못한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꾸준히 늘고 있는 척추 측만증, 어떻게 생기게 되나요? 원인은 이제 다양하나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원인을 특별히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선천적으로 뼈가 휘어져서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도 있고 신경계 이상으로 인해서 측만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남자분보다는 이제 여자분이 훨씬 더 많고요. 또 10대에서 사실은 이제 노인층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나 평균적으로는 이제 10대에서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올바르지 못한 자세라든지 또 운동의 부족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바르지 못한 자세 등으로 척추에 문제가 생겨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젊은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에 앉아있을 때나 보니까 제가 너무 다리를 꼬고 앉아있거나 편하게 앉아있었고 그 이후에 누워있어도 너무 허리가 아프거나 찌릿찌릿하거나 쑤시거나 이런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게 됐어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허리가 찌릿찌릿하면서 목이 아파서 오게 됐습니다. 아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픈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허리를 한번 좀 숙여볼게요. 2년 전부터 이유 없이 허리 통증을 느꼈다는 김백수 씨. 평소 자신도 몰랐던 잘못된 자세가 척추의 변형을 가져왔는데요. 보통 이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거나 한쪽 어깨로만 가방을 메거나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거나 아니면 또 의자에 한쪽으로 기대어 있거나 한쪽 근육만을 더 쓰는 운동 등을 했을 때 측만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거는 이제 요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측만증의 정도, 즉 휜 정도와 요통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측만증이 크지만은 요통을 별로 호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측만증이 작지만은 요통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엑스레이 좀 한번 측만증의 찍어보고요. 경우 척추가 휜 정도와 허리 통증이 비례하지 않아 증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체 척추 측만증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특발성 척추 측만증의 경우 대부분은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되는데요. 잘못된 자세는 중력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근육을 피로하게 하고 척추에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균형을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제 환자분이 섰을 때 앞에서 봐서 좌우 어깨 높이가 틀리거나 골반의 높낮이가 틀린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뒤를 돌아가서 허리가 휘어지거나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환자분이 서서 90도 정도 허리를 구부리고 뒤에서 봤을 때 양측 어깨의 높이가 틀렸을 경우 이제 측만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측만증은 성장기가 지나고 나면 교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힘든 편입니다. 성장기가 한창 있을 때 교정을 해야 효과도 빠르고 결과도 좋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측만증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엑스레이 검사가 중요한데요. 검사를 통해 측만증의 부위와 정도 등을 진단하게 됩니다. 또한 치료에 앞서 보다 정확한 체형 검사를 통해 개개인의 문제점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발에 부하되는 압력을 검사 분석하는 족저압 검사. 환자의 움직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체중 분포 차이와 몸의 중심 분포 비율 이동 등을 면밀히 분석해 치료에 활용하게 됩니다. 체형, 자세, 족부 균형 등의 분석을 통해 몸의 전체적인 정렬 상태를 파악하는 전신 체형 검사와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보행 시 문제점을 파악하는 보행 분석 검사, 걸음걸이와 보행 자세에 대한 각기 다른 4개의 화면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측만증은 이제 결국은 이제 뼈가 휘어진 거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허리 자체도 휘어졌지만은 그 주변에 근육이 좌우측이 틀리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하고 자세한 검사를 해서 좀 더 그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환자의 측만증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척추 자체가 일자로 쭉 내려오다가 왼쪽으로 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척추 측만이 진행된 상황.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면 훨씬 이러한 통증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체형 검사를 받았는데 체형 검사 결과를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평상시에 있는 이 편한 자세나 누워있는 자세나 되게 편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줄 몰랐습니다. 일단은 엑스레이상 허리가 측만증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을 자주 호소하는 것으로 봐서 꼭 측만증 때문에 통증이 발생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측만증이 어느 정도 요통을 발생하는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성장기 청소년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퇴행성 디스크 같은 만성적인 후유증도 동반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치료의 목표는 이제 그 경도의 그 측만증인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게 막는 게 중요하고요. 또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측만증을 교정 유지하여 기능적, 미용적으로 호전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치료의 종류로는 그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조기 치료, 또 도수 치료, 심하면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치료 방법은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 측만증 치료에 널리 이용되는 도수 치료. 인체는 600여 개의 근육 섬유질과 206개의 뼈 구조, 교감, 부교감 신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해부학 지식을 바탕으로 척추나 관절을 교정해 원래 상태로 회복하거나 기능을 개선해주는 치료입니다. 초기 척추 측만증의 경우 도수 치료로 교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근육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정형 도수 치료가 있는데 근육 치료라는 거는 이제 근육의 경직된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것이고요. 정형 도수라는 거는 틀어진 척추를 약간 교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척추 측만증은 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건강하고 안정된 정상적인 척추 관절을 위해서는 올바르고 체계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성장기에 따라서 척추 커브가 더 증가되고 성장기에 따른 그 진행을 좀 더 멈추거나 아니면 가능하다면 그 각도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틀어진 척추 때문에 무너진 가동 범위를 더 늘리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부족해진 근력 때문에 강화되지 못하는 척추에 대한 강화 훈련이 같이 들어가고요. 기계를 이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데요. 근력을 강화시키는 기구인 멀티스파인. 척추관절 치료와 교정은 물론 신체 정렬, 몸의 균형까지 잡아줘 복합 치료가 이뤄집니다. 신체 안정화 운동에 이상적이라고 평가하는 슬링 트레이닝 시스템. 지금 이 운동실은 어떤 운동실인가요? 척추 측만증이 생기면 몸이 비뚤어지면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서 비틀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좋은 정렬에 갖다 놓고 부족해진 양쪽 측면의 힘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몸의 양쪽과 척추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척추 측만증 치료에 교정 운동이 포함되는 만큼 운동은 아주 중요한 치료법인데요. 운동을 얼마나 꾸준히 해주냐에 따라 교정 효과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불편했던 근육들이 이제 근육 치료, 근육 마사지를 통해서 많이 풀린 듯한 느낌이 들고요. 운동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한 근육을 바로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예방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척추가 비는 척추 측만증. 방치하면 척추가 빨리 노화되고 다른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교정 치료와 운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자신의 자세가 바른지 척추 상태가 어떤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틴의 홈핏 여러분의 건강 트레이너 마틴입니다. 오늘 건강 주제는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서 척추가 비는 척추 측만증이었는데요. 척추 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유연하게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척추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코어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척추 측만증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입니다. 고양이 등 만들기. 자, 양손은 어깨 아래 위치로 도록 하시고요. 넓이도 어깨 넓이로 만들어주세요. 양 무릎도 자신의 골반 아래에 또 골반 넓이로 위치시켜 주십시오. 자, 호흡을 내쉬면서 여러분의 등을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시고요. 자, 고개를 숙여 시선을 자신의 배꼽을 바라봅니다. 길게 호흡을 내쉬면서 최대한 높이 등을 들어 올리고 5에서 10초간 유지합니다. 다시 자세를 풀고 등을 높이 들어 올리고 호흡을 내쉬며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기. 5에서 10초간 유지하시고요. 자, 이 자세를 10에서 20회 반복하시면 허리 유연성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팔과 양다리, 무릎은 90도 각도를 유지하도록 자세를 취한다. 등을 최대한 올려주면서 시선을 배꼽을 바라본다. 자, 짐볼을 이용한 척추 측만증을 위한 코어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 위에 앉으시고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뒤쪽으로 앉으시면 뒤로 넘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앞쪽으로 앉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양발을 붙여주시고 양손을 허리에 얹으세요. 자, 천천히 오른발을 들어 올리면서 그 반대되는 왼손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많이 흔들릴 텐데요. 그 흔들림을 우리 복부의 힘을 꽉 주시면서 배꼽을 당겨 넣으시면서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려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리고 반대쪽 왼발과 오른손을 들어볼게요.
자, 이때 골반의 위치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게 수평을 맞춘 채로 자세를 버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놓으시고요. 자, 10회 정도 반복하시고요. 3세트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짐볼 위에 허리를 세우고 편안히 앉아준다. 공 위에 중심을 잡고 앉아서 교차되는 한쪽 팔과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천천히 오른손과 왼발을 들어 올려 10초를 유지한다. 척추는요, 인체의 노화를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건강한 척추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평소 꾸준한 척추 강화 운동과 바른 자세로 건강하고 바른 척추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마틴이었습니다.